순간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짧은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합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 때로는 평생 잊지 못할 멋진 경험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곡점이, 그리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한 평범한 저녁 식사가 인생의 의미를 깊게 새겨주곤 하죠.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 주었던 책, 인생의 의미의 저자인 사회인류학자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고 있을까? 그는 인생을 길고 느리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의 순간 속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준비 되셨나요? 사는데 항상 느린 시간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순간으로 충분할 수 있다. 어느 날 내 자전거에 펑크가 났다. 연구차 다른 나라에 있었던 데다 공구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가까운 정비소로 갔다. 메이슨이 운영하는 자전거 정비소는 카페와 기독교 단체가 있는 건물 사이에 위치했다. 일찍 출근하고 싶었던 나는 오픈 시간 5분 전에 도착해 창살 너머로 정비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선캡을 쓰고 문신을 한 다부진 남자가 나왔다. 펑크가 났습니다. 보통은 제가 고치는데 호스를 교체해야 할 것 같네요. 나는 겸손한 어조로 설명했다. 메이슨은 핸들을 잡고 말했다. 염려 마세요. 20분이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삶에 대해 조금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자전거 수리가 끝났고 수리비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쌌다. 메이슨은 안전하게 출근 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과묵한 그의 온몸에서 친절한 분위기가 새어나왔다. 이 한순간만으로 하루가 즐거워졌다. 따뜻한 인연의 실이 만들어졌고 이후 그의 정비소를 지날 때마다 메이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습관이 생겼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계획과 기대가 있어야 맞이할 수 있는 순간도 있다. 3분간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45분 동안 줄을 서는 것이 합당한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며 놀이공원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아이들에게 범퍼카를 타는 시간은 숙제를 하는 시간보다 100배쯤 빨리 지나간다. 백미러를 통해 본 황홀한 순간은 이전까지 계속됐던 길고 평온한 시간보다 기억하기가 더 쉽다. 강렬한 섬광은 찰나의 느낌이지만 느린 일상의 흐름과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정보화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다. 치과에서 치아에 구멍을 뚫는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해도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한 대기실에서 보내는 30분보다 더 기억에 남는 법이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능력은 먼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종류의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 둘 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이며 둘 다 꼭 필요하다. 역사에 깊이가 더해지려면 강렬한 순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무언가가 된다. 모든 사건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고 세상은 빠른 시간과 느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조미료에 비유할 수 있다. 조미료가 없어도 요리를 할 수는 있지만 조미료가 들어가면 아무리 밋밋한 요리도 맛있게 만드는 감칠맛이 더해진다.
가장 맛있는 순간은 번개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법이다. 삶의 기쁨을 느끼는 작은 지점들. 인생의 소금은 삶을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일상에 작은 풍미를 더한다. 친구나 연인과 즐기는 활기찬 산책이나 멋진 연극 공연, 즐거운 점심 식사일 수도 있고 저녁 식사 후 마시는 꼬냑 한 모금, 소중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미소,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멋진 골, 테피스트리에 더해지는 수천 가지 시일 수도 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프랑스와즈 에리티에가 2012년 80대의 나이에 쓴 인생의 소금에 관한 책, 달콤한 소금이 그런 내용이다. 서아프리카 연구자이자 젠더 이론가,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대학의 학장으로서 커리어를 끝내고 에리티에는 보편적인 삶의 주제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기에 인생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을 것이다. 에리티에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연상법을 따라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잊고 있었던 흥미로운 일들을 12가지 떠올린다. 웃음, 시시콜콜한 모든 것에 대한 대화, 편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식사, 바에서 마시는 맥주, 햇볕을 쬐며 마시는 커피, 그늘에서 즐기는 낮잠, 수집품, 가을 공기의 신선함이 남기는 여운, 선베드, 세상이 잠든 밤에 깨어있는 것, 오래된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려 애쓰는 것, 맛과 냄새에 대한 기억, 사진첩 넘기기, 고양이와 놀기, 상상 속의 집 짓기, 예쁜 포장지 만들기, 멍하니 담배 피우기, 일기 쓰기, 춤추기, 외출, 파티 열기, 새해 콘서트 듣기. 이외에도 인생을 기쁘게 하는 작은 것들은 많다. 그녀는 축구나 스크래블 게임, 신발 신어보기, 조깅이나 페탕크 연습 등을 즉흥적으로 언급한다. 80대 학자의 풍요로운 추억 속에서 소소하고 흥미로운 기억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인생은 제로섬 게임과는 정반대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식욕은 커지고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할수록 더 많은 것이 남는다. 에리티에가 얇고 작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들, 순간의 작은 즐거움이다. 오랜만에 따스함이 느껴지는 4월의 어느 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핥았을 때, 수영장 물 위에 얼굴에 햇볕을 쬐며 누워있을 때 귓가에 샴페인 같은 기포가 터지는 느낌, 갑작스러운 포옹, 새로운 코드 진행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 지혜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작은 깨달음. 놀라움과 호기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완전하게 통제되고 엄격하게 계획된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놀랄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새롭고 예기치 못한 것을 경험하는 놀라움을 버리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기 멋대로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호기심이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떤 것도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밤하늘의 무한한 별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눌려 스스로 작은 먼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지도 않는다. 그들은 농담에도 웃지 않으며 실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처럼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없다. 새로운 문을 열 때 마주하는 놀라움은 느닷없이 찾아오며 우리는 이때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지혜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런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조숙한 20살 젊은이보다 사려 깊은 칠순 노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보람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경험으로부터 의미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법이다.
놀라움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확장하면서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한다. 사소한 놀라움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삶을 이루는 몇 개의 실들을 재편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짧고 강렬하게 다가와서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폭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녹지 않는 사탕을 맛보는 것처럼 그 여파는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 갑작스러운 만족감, 모두 살아있는 모든 것과 친밀해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건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 이런 강렬하고 충만한 순간들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천천히 발목, 종아리, 무릎, 그리고 그 위로 체계적으로 몸을 느낀다. 마음 챙김과 명상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명상은 우주 속 나에 대해 알게 해준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은 지구 생명의 긴 역사에 나를 앉혀놓는 일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둘 다 삶의 충만함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순간, 장기적인 시간, 영원의 시간은 우리의 실이 짜여 있는 세 가지 좌표계다. 비슷한 통찰이 공간에도 적용된다. 친밀한 공간과 고결한 공간, 작은 여기의 공간과 큰 저곳의 공간 사이의 변화가 삶의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다. 삶은 작은 개인부터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혹은 만나지 못할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궁극적으로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은 올바른 균형을 찾는 데 달려있다. 여기까지 인생의 의미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긴 여정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순간의 놀라움을 발견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이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미래만 바라보다가 순간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눈앞에 펼쳐진 하늘,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 한 접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의미의 조각들입니다. 에릭센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우리가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하죠.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당신만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